네, 구사구 초대석 시간입니다. 올여름 정말 더워서 냉방기 끼고 산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방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뭐 전기세, 연료비 사용이 참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이게 누진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름철 에너지를 좀 잘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에너지협력팀의 장광식 부장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7월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자세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저희 지난 7월 29일자로 에너지관리공단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문표를 바꾸어 달아서 네. 제2의 창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러한 명칭 변경은 에너지관리공단에 포함된 관리가 준 수동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탈피해서 네네. 창조경제 시대가 요구하는 공단의 정책성을 재정립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이 수요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에 부응해서 에너지가 단순히 관리 대상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넘어서 네.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데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은 사명이 바뀐 올해가 아마 네. 우리 공단이 힘차게 다시 도약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역할이 더욱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종합 에너지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면서 더 이제 열심히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러면은 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979년 네. 제2차 석유 파동이 있었었는데요. 그걸 겪으면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대두돼 갖고 그 다음 연도인 1980년 7월 4일에 네네. 국가 에너지 절약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단은 산업이나 건물 수송 등 각 분야에서 에너지 수요 관리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 든든한 네.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은 에너지 수요 관리 기반 확충 그리고 이제 고열기기 보급을 통한 효율 향상을 유도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한 녹색 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기반 구축, 고효율 저탄소 라이프 스타일 창출 등으로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외에도 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네. 최근 에너지 정책이 공급에서 수요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 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 수립과 관련된 시책들을 집행하는 공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가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작년 7월에 정부에서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방안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네. 이때 에너지 6대 신산업에 대한 성과 확산을 해서 각 산업별 진행 단계에 맞춰서 정책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우리 ICT라고 그러죠.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시스템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좀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지난 2월 16일 문을 연 에너지 데이터 분석 센터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에너지 수집 분석 범위를 갖다가 빌딩이나 기업, 공장, 학교 등으로 확산, 네. 기업들이 수요 관리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나가고 다양한 분석 기법과 과학적인 실증 등을 통해서 국가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네, 네. 아울러서 올해 7월부터 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기존의 화석 연료인 경유나 휘발유 등의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에탄올 등 바이오 연료를 일정 비율 혼합해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 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라고 있습니다. 네. RFS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것이 이제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훌륭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한국에너지공단의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올해부터 저희 공단 역전 사업으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예, 이 사업은 저소득층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그 지급하는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그 바우처 시스템, 그 바우처 시스템이라면 결제 카드 운영 시스템인데요. 그렇죠. 네, 네. 그것과 이제 통합 전산 시스템을 설계 구축할 계획이고요. 네. 그 무엇보다 그 사업 성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에너지 사용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여름 진짜 더웠잖아요, 부장님. 예, 예. 네. 올여름에 전력 사용은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나요? 예. 그 올 여름 그 전력 수요는 약 7,800만 킬로와트 수준으로 작년 그 여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발전소 그 신규 준공 등으로 인해 갖고 작년 여름 대비 공급 능력이 417만 킬로와트가 증가해 가고요. 8,830만 킬로와트 수준으로서 그 비교적 그 안정적인 전력 수급 관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네. 그러나 그 이상 기온 등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갑작스럽게 뭐 증가한다거나 네. 대형 발전기가 그 갑자기 불시 정지를 한다든가 그런 돌발 상황이 또 발생할 경우에 네. 그 지난 그 2011년 9.15 그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그 네.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예. 냉방기를 일단 많이 사용하시니까 예. 이거를 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좀 에너지 절약할 수 있을까?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정부에서 그 여름철 적정 냉방 온도를 26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냉방 온도를 1도씩 올리게 되면 약 한 7%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 예. 에어컨의 그 설정 온도를 높이고 그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에어컨을 강으로 키는 대신에 약으로 키시고 네. 에어컨 밑에 그 선풍기를 갖다가 그 회전 상태로 두시면은 약 한 20 내지 한 30%의 그 냉방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냉방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에어컨 필터 청소만으로도 냉방 효율이 한 3 내지 5% 증가가 되고요.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름에는 네, 뭐 그 세탁기를 비롯한 가전제품 사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무래도 예. 더우니까 이제 예.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하니까 자, 가정 내에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 할 에너지 절약 사용 방법 좀 알려주시죠. 예. 네. 그 가전제품을 그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플러그가 꽂힌 채 낭비되는 전력을 대기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죠. 예, 네. 이로 인해서 가정용 전력 소비 한 6%가 그 버려지고 있어갖고 네. 그 절전형 멀티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사용해서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정 내에서 그 대기 전력 실측 조사를 해본 바 그 네. 전국 그 가정용 대기 전력의 총량이 한 62만 킬로와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는 그 전국 가정의 모든 가전기기가 동작하지 않고 플러그만 꽂혀 꽂혀 있어도 있어도, 예. 50만 킬로와트 그 화력 발전소 1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 사용 시에 냉장실은 한 60% 정도, 한 반 정도만 채워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 60% 정도만 채우시고 그 40% 여유 공간을 두시면은 냉기 순환도 잘 되고 효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냉장고 뒷면에 이제 방열관을 통해서 외부 공기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네네. 벽면하고 한 10cm 정도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그 전기밥솥 대신에 압력밥솥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밥을 지으면 조기 시간도 좀 짧아지고요. 네. 전기 절약을 할 그러니까 수가 가스를 있습니다. 사용하시라 이 예,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가정에서 네. 전자제품을 구매하실 때 네. 그 에너지 소비율 등급이 예, 있습니다. 있죠. 그 마크 네. 을 보실 수 있는데 거기 이제 보시면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1등급 제품을 선택하실 경우 네. 5등급 제품 비해서 한 30 내지 50%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초기 구입 비용이 다소 좀 비싸더라도 네. 사용 기간 동안 에너지 비용을 감안해 보시면 1등급 제품 구매를 구매하시는 게 효과적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예, 1등급 소비 제품을 예. 구입하라는 거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에도 여름철에 우리 부장님께서 추천할 만한 에너지 사용하면서 그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 좀 알려주신다면은요. 예. 그 여름철에는 그 냉방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시간이 낮 2시에서 한 5시가 그 전력 피크 시간대가 형성이 됩니다. 네. 이때 제일 전력을 많이 쓰는데요. 이 시간대에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전력기기 사용을 좀 줄이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력 피크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네. 한 사람씩 100와트를 줄이고 네. 이를 갖다가 1,000만 명 국민들이 다 실천한다 그러면은 네. 대형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한 100만 킬로와트 절전이 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전력 피크 시간대는 가급적이면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에어컨 이외에도
전력 소모량이 많은 그 청소기라든가 전기 다리미, 헤어 드라이기 그리고 이제 전자레인지 등의 전기 제품 사용은 가급적이면 피크 시간대를 피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도 굉장히 에너지 절약한다고 지금 뭐 거의 틀지 않고 있거든요. 예.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올해. 예, 우리 예. 부장님 회사도 그랬습니까? 예, 그럼요. 저희는 그 모험을 해야 될 기간이니까요. 근데 그 부장님한테 오시면 제가 여쭤볼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 누진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가정에 지금 그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누진제를 좀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예, 우리 그 전국적으로 보면 가정의 평균 전기 사용량이 한 350kW 정도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양을 그거하고 이제 평균치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는 그거를 이제 좀 주기적으로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도 우리가 뒤에 그 전기 영수증을 보시면은 네. 뒤에 각 그 얼마를 쓰면 요금이 얼마가 나온다는 누진제가 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간략하게 좀 전해주시죠. 예. 그 최근에 그 저유가 발전소 증설 등으로 해서 에너지 사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충분한 수준은 아닌 만큼 그 평소 그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그 예기치 못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여유가 있는 지금 2011년 9.15 정전 이후 지금까지 잘 쌓아온 에너지 절약 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라면서 평소 주변에서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사용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에너지공단 부산 울산지역본부 장광식 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45분 교통정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수연 리포터. 네, 잘못된 장내 관행을 바로잡는 시민 장례식장 협찬 TVN 45분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국도 7호선 용당 사거리에서 덕계 사거리 방향 부분 정체입니다. 또 입실복 교차로에서 천곡 사거리 방향은 현재 정체 풀려서 여유 있게 지나실 수가 있고요. 국도 14호선 서성광장 사거리에서 석정교 사거리 방향은 주행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석정교 사거리 지나 구암주유소 사거리 닿기까지도 부분 정체입니다. 국도 25호선 마산 교차로에서 수산 오거리 방향은 차간거리 넉넉하고요. 또 모산 삼거리에서 공설 운동장 교차로 방향도 소통 원활합니다. 국도 35호선 내석 입구에서 내원사 입구 방향 주행 여건 좋고요. 언양 교차로에서 삼남 삼거리 방향도 소통 원활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장내 관행을 바로잡는 시민 장례식장 협찬 TVN 45분 교통정보